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 돼지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 이제 연속으로 폭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저가 매수 기회다 같이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셨죠. 자,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자리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고비는 이번 주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가장 큰 관건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다소 느리다라는 평가도 있으실 테고요. 앞으로 더 가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시작이고요. 삼성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께 그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셨죠? 이제 삼성전자 이익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자 급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실적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30조 원, 40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던 회사가 이제 400조에 육박합니다.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팩트는 무엇이다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을 흔든 뉴스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삼성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긴 했었죠. 그 마이클 벌이라는 그 공매도 빅쇼트 유명한 사람은 종말의 시작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창신 메모리의 디램에 테스트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상대로 로비가 진행 중이다라고도 했었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폭락이 나오면서 더 거기에 공포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신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는 와중에 하이퍼스케일러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삼성과 SK의 메모리 가격에 관한 이러한 불안성이 지속적으로 엄기되다 보니까 주가는 빠졌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다? 제한적으로 빠진 다음에 반등하려고 하는 조짐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의 기회를 잡고 싶고 우리가 우려를 표한다고 한다라면 ETF 레버리지 좀 조치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폭락하는 과정에서 모든 포커스가 HBM과 D램 쪽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핵심 먹거리에 관한 차세대 먹거리에 관한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 찾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그 어디서도 안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인사이트 제공을 드리게 갖고 왔고요. 메모리 단가 둔화가 과연 삼성전자 펀더멘털의 끝을 의미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포성 이야기가 나오고 모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삼성은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한 것이 없고요. 공장이 셧다운됐다거나 아니면 물량이 감소했다던가 그 어떤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공포에 떨고 있는 거는 아마 고점에서 매수하신 개인 투자분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이 협박했다고 창신 메모리로.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애플이 창신 메모리에 의뢰를 하고 미국 정부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메인으로 나오는데 이 기사가 메인으로 안 나왔어요. 어떠한 기사가 메인으로 안 나왔느냐? 자, 브로드컴이랑 45조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산 칩 150억 개를 생산한다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메모리가 굉장히 잘 팔리는 이유가 엔비디아를 독점으로 구조를 하는 여러분들 AI 칩이 가장 필수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칩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메모리겠죠. 계속 그 용량이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가격을 지금 상승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창신 메모리에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탈 엔비디아 기조에서
브로드컴이랑 계약한다. 결국은 보여준 거라 생각합니다. 이 빅테크들이 AI 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신호탄을 첫 번째로 애플이 보여준 거예요. 어떤 기조? 탈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 독점 구조잖아요. 일단 우리가 애플로부터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들 많은 빅테크들이 AI 칩에 관련해서 탈 엔비디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부분만 언급을 하더라도 아마존, 구글, 오픈 AI, 엔트로픽, 테슬라 등등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언급드린 종목 외에도 기업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탈 엔비디아화가. 그쵸?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하게 메모리적인 측면에서는 삼성 SK한테 명확한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이쪽으로 방향이 집중됐다고 한다면 애플도 수십조 원의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다른 빅테크들도 수십조 원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언급드린 빅테크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AI 칩 관련해서 이제 경쟁을 벌이겠죠. 탈 엔비디아 기조에서. 그러면 필수제가 메모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삼성 SK는 여러분들 어떠한 국면이냐? 공급망 확대예요.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곳으로 집중됐던 게 미국의 전 세계가 모두가 아는 대부분의 빅테크로 다 퍼진다라는 거예요. 공급망이. 그럼 일단 호재다 악재다? 당연히 호재로 인식을 해야겠죠. 첫 번째. 그래서 이 메모리적인 측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 3년짜리 LTA 물량도 꽉 찼어요. 그쵸? 그래서 이 메모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위기가 불거지며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메모리 가격에 관한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여기에는 메타도 포함이 되겠죠. 재밌는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미국 빅테크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우는데 삼성 SK는 수익을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배합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창신 메모리 그거 뉴스에서도 굉장히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제가 이제 메모리에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두 번째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빅테크가 수십조 원을 때려박아가지고 너 지금 타 AI 칩 미국산 AI 칩을 지금 구매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드린 빅테크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업 벌써 7개, 8개죠. 이 관련해가지고 자체 생산 시설이 부족해요. 거의 없거나. 그러면 이제 이거 파운드리 이거를 여러분들 이것을 위탁해서 생산하는 것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파운드리 세계 1등이 어디죠? 대만의 TSMC입니다. 제 아무리 TSMC라고 하더라도요, 이 순식간에 수요가 불어나는 이 막대한 빅테크들의 물량을 전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등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 2등 기업이 어디냐? 삼성이라는 거예요. 삼성. 그러면 TSMC랑 삼성이 양분되는 거야? 자, TSMC 상대로 분명한 거는 TSMC가 다 물량을 감당 못한다 말씀드렸죠. 그럼 그 다음으로 수율이 높은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고객의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이 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가 아니라 삼성의 앞으로의 영업이익과 성장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파운드리가 흑자로 전환되고, 여기에 메모리와 파운드리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더욱더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일부 삼성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삼성의 진짜 히든카드는 무엇이다?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어디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메모리, 피크아웃,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약간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라든가 그런 구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메모리랑 파운드리가 3년만 지속이 되더라도 올해 예상치가 380조 원인데 저는
400조, 450조 정도는 무난하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 펀더멘털은 여전히 고평가다, 저평가다, 저평가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히든카드가 뭐다? 결국에는 메모리 다음으로 파운드리, 빅테크들이 경쟁하는 과정.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미 수십조 원 투자가 들어갔어요.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리스크를 감당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삼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글로벌 탑10 수준의 영업이익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탑 티어로 아마 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관점이 이 부분이라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파운드리 최강자 압도적인 게 TSMC인데 과연 삼성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어라고 한다라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TSMC도 바보가 아닙니다. 가격 단가 인상을 해버리겠죠. 기회잖아요. 우리 메모리 가격도 상승을 하는데 TSMC도 바보겠습니까? 그런데 독점의 병목 현상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빅테크 핵심 빅테크 6, 7개사의 모든 물량을 혼자서 감당 못한다라니까요. 그런데 공급 부족을 무기로 TSMC가 공정 단가를 10% 이상 10% 정도? 한 5에서 10% 정도 대폭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만약 수요가 더 몰리면 더 크게 인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삼성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발빠르게 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미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미국 썬밸리 참석하는데 미국 빅테크들 거문들을 만나러 갔어요 이미.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제가 파운드리 추가 수주 관심이에요. 그러면 삼성의 진짜 핵심 카드는 여러분들 파운드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모두가 주가가 굉장히 레벨업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눌렸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600%가 올랐잖아요. 이거는 성장 과정이 폭발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치로 올라간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미래가치를 다 끌어다 38만원 찍은 거 아니냐.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평가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20만원 후반대에서는 여전히 제가 매수 기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폭락장에서도 저는 지속적으로 매수 기회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실적이 미래가치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1년치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냉정하게. 그리고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 말씀드렸죠. 그럼 주가는 이제 레벨업이 된 거예요. 삼성전자가 20만원, 30만원대에서도 저평가를 받는 주가로 레벨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는 실질적인 파운드리라든가 갖고 있는 핵심 히든카드의 이러한 수주 여부에 따라서 단계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주가가 이제 1년 동안 600% 가파르게 오른 상태에서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이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한창 이제 성장이 두각이 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과정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급격하게 성장했으니까 산업의 스타사이클에서 성장, 안정, 횡보 기반 단계에서 이제 성장성이 부여가 됐고 안정 단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관한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코스닥 쪽에선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덕에 전 좀 아쉬운 부분이 코스닥이 다 반토막 났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왜 일시적인 공매도 조치가 없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마 어제부터 가장 빠르게 반응했던 분야가 가온칩스라든가 에이징랜드라든가 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가 가장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소부장 장비들, 전공정, 이제 후공정 이쪽으로 지금 주목이 됐다고 한다라면 삼성전자 차세대 먹거리를 앞두고는 핵심적인 DSP 파트너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이 네페스 아크라든가 이러한 관련주들도 한 번쯤은 삼성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단순하게 지금이 고평가냐 아니냐, 거의 피크아웃이라는데 버블이라는데, 자, 이러한 부분 아직 시작 단계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올해 메모리랑 파운드리까지 본격적으로 정말 크게 터졌다고 한다라면 아마 버블이라거나 아니면 또 너무 무리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 하나로 지금 이런 포커스의 모든 집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대하게 올라갈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하고 모두가 빠질 때에는 계속 안 좋다라고만 얘기하다가 또 반등이 나오면 태세가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라든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 내용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시청자분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황금돼지였고요. 자,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